자, 남자가 쓴 두 번째 각서입니다. 현재 토지 일부분에서 20억 원 정도의 금액은 혼외자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을 단단히 붙였는지 어느 누구도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 처음에 사료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A씨는 실제로 일부 부동산에 내연녀 B씨 앞으로 채권 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까지 설정했는데요. A씨가 이런 각서를 쓴 건 나중에 사후에 일어날 유산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외자 C군이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할 걸 염려를 해서 유산 배분을 살아있을 때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혼외자가 20억을 주겠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사망 이후에 지급이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거. 네네. 근데 그 다른 가족들은 내연녀하고 혼외자 그런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존재까지 몰랐잖아요. 네. 갑자기 장례식장에 떡 나타나서 내가 그 모자 우리의 20억 원 재산을 주시오 이러면 다른 가족도 황당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성이 이제 쓴 각서를 법적으로 사인증여라고 해요. 여러분 사인증여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뭘 죽은 다음에 한다. 지금 알았어요. 증여는 들어보죠. 증여. 네, 약간 네. 뭐 주겠다. 증여도 일종의 계약인데 그럼 이혼도 아시죠? 내가 뭐 죽으면 그 유언장을 쓰잖아요. 네. 이거에 어떻게 보면 혼합이라고 보면 돼요. 사인증여. 뭐냐면 이 각서는 뭐냐면 내가 이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망한 후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하고 아주 비슷해요. 유언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누구한테 주세요. 이렇게 이제 주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가 다르느냐? 유언장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민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서 주는 거라서 이 사람이 언제든지 이거를 변경할 수가 있고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취소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각서도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계약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취소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죽은 다음에 되면은 상속이 되는 건데 이거는 사인 증여 그냥 증여네요. 그렇죠. 그게 또 다르네. 이것도 일종의 계약에 해당된다. 또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자, 문제는 이렇게 둘이 각별하던 사이였는데 헤어지고 나서 시작이 또 된 겁니다. A씨와 혼외자 C군 연락도 당연히 단절이 됐겠죠. 그러자 A씨는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C군이 친생자임을 바로잡고 또 월 2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A씨 부동산 등기 바로 잡아야겠죠. 내연녀와 헤어졌으니까 사인증여도 하지 않겠다면서 법원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이랑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부동산을 다시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절절했던 사랑이더만 용두사미가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유언이라면 사실 자신의 마음 따라 취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알고 맞아. 있는데 법원이 이 사건을 두고 고민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짚으신 게요. 이 사건이 만약에 일반적인 유언이었다면 법원 당연히 고민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에 따라서 유언자는 언제든지 자기의 유언을 바꾸거나 철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 효력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각서가 유언장으로 보기에는 요건이 만족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필증서, 손으로 쓴 유언 같은 경우에는 작성 연월일과 이름과 뭐 주소까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써야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각서에는 주소가 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각서를 법적 성격을 사인 증여로 봐야 될 텐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인 증여 같은 경우에 일종의 증여 계약이라고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유언은 상대방 없이 단독 행위로 할 수 있지만 이 계약은 상대방이 있는 행위예요.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계약을 해제를 할 때도 민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견과 또 유언자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철회 가능하다. 왜냐하면 유언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줄 수 없다. 아니다. 유언처럼 사망 전에는 뭐 언제든지 취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두 개가 붙었네요. 그렇죠. 야. 근데 이게 그러면 최종 판단은 어떻게 됐는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남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내연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솔직히 신변적으로. 전 근데 이게- 내연녀. 준다고 했으니까 줘야지. 아니 그리고 막 이렇게 썼으니까. 그렇죠. 거기다 네. 주소 안 썼다고 무효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게. 사실 이 내연녀가 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남성이 승소했습니다. 그것도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갔는데 모두 다 승소했어요. 왜냐하면 이 법원이 보기에
이 사인증여와 유언이 뭐가 다르지? 여러분 다를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똑같잖아요. 네. 죽은 다음에 재산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한데 사인증여는 증여라는 이유로 철회가 안 되면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법원, 요즘에 법원의 추세가 그래요. 이런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실질적인 내용을 더 중요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증여도 결국에는 유언, 유증과 비슷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사실 1심과 2심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남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야.